김건희의 친모 최은순 씨가 피고인석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사죄는커녕 법정이 떠나가라 특검의 소리를 지르며 아나무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내 재산은 1원도 뺏길 수 없다는 도끼 어린 외침에 장례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사위인 윤석열의 권력을 이용하며 딸을 앞세워 부를 축적해온 최은순 씨. 이번 양평공흥지구 22억 특혜 의혹은 그 탐욕의 역사가 멈추느냐 마느냐를 결정할 운명의 재판입니다. 이 내용이 많은 분들께 알려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으로 기소된 김건희 씨 일가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특검 측 주장에 김건희 씨 모친 최은순 씨가 사실과 다르다며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김혜리 기자입니다. 김건희 씨 모친 최은순 씨와 오빠 김진우 씨가 법원에 들어섭니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등과 함께 받는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서입니다. 김건희 씨 가족이 운영하는 부동산 개발 회사가 양평군 공흥리 일대에서 도시개발 사업을 하면서 당시 양평군수였던 김 의원 측에 청탁해 특혜를 받았다는 것이 이 사건의 골자입니다. 피고인들과 특검팀은 첫 재판부터 날선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특검팀은 우선 김건희 씨 가족이 개발 부담금을 줄이기 위해 토지 매입 가격을 부풀렸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양평 공흥지구 개발 사업 당시 공시지가가 5배가 됐다고 한 겁니다. 그러자 최 씨는 아니 사실과 다르다며 버럭 화를 냈고 옆에 있던 김진우 씨가 하지마라며 말리기도 했습니다. 양평군 공무원이 특검 조사를 받고 숨진 사건을 두고도 고성이 오갔습니다. 김선교 의원 측은 고인의 유서와 운구 차량 사진을 법정 내 화면에 띄우며 특검 수사의 위법성을 지적했습니다. 특검 수사는 김 의원이 타깃이었다며 전혀 없는 사실을 허위로 진술하게 해서 공무원이 사망했다고 주장한 겁니다. 이에 특검팀은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에는 오히려 김 의원 보좌관이 고인을 수차례 만나고 연락했다는 기록이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양측 간 설전이 계속되면서 결국 재판부가 중재에 나서야만 했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2022년 3월 29일. 그러니까 대선이 끝나고 나서 대통령 당선 20일 만에 이 이야기가 있어요. 국토부의 담당 서기관과 설계 용역 업체의 사이에 있었던 문자 메시지. 양평군 양서면이 종점으로 되어 있는 기존 노선 대신에 강상면 종점으로 하는 노선을 최적 노선인 것처럼 대안으로 제시해주면 용역 수행에서 편의를 봐주겠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을 특검이 포착했다는 겁니다. 이후에 용역업체는 이 서기관의 요청을 받아들였고 윤석열 취임이 5월 10일이잖아요. 그러니까 2주 후 5월 24일에 강상면 종점으로 하는 대안을 만드는 용역 착수 방침을 국토부에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국민의힘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 양평고속도로 노선 바뀌는 걸 가지고 문재인 정부 시절이었던 22년 3월에 선정한 업체인데 어떻게 이게 무슨 압력이고 뭐가 있었냐 이 얘기를 계속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날짜까지 특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죠. 예, 인수위 때죠. 인수위 때. 그러니까 딱 인수위 때잖아요. 지금 뭐 여러 정황상 당선되자마자 이거부터 시작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랬죠. 이거는 기다렸다는 듯이. 해먹을 결심. 조선일보 단독 보도잖아요. 예. 그리고 패밀리 비즈니스라는 거는 윤석열 씨가 이야기했던 부분이고 그 당시에도 제가 국민의힘 패널들한테 이 얘기를 진짜 많이 들어요. 이거 민주당에서 문재인 정부 때 선정한 용역업체 아니냐. 뭐 우리가 어떻게 손을 쓰느냐. 아니요. 말씀 주셨다시피 인수위 때 선정이 됐고 인수위면 이게 취임이 전이지만 판례에서도 당선인 신분도 공무원으로 인정을 해가지고 그렇죠. 뇌물죄의 예. 주체가 될 정도로 오히려 더 힘이 강력하다고 생각할 때였는데 심지어는 특정이 돼요. 날짜까지 국토부의 담당 팀장인 서기관이 해당 용역업체에 이거 바꿔라라고 얘기하고 성취됐다.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원희룡 장관이 그래서 민주당 날파리 때면서 원점으로 그냥 돌려버렸구나. 백지화했구나. 이걸 그렇게 정정당당하면 왜 백지화를 합니까? 그러니까요. 자기네들은 알았던 거예요. 불법이라는 걸. 들킬 거라는 걸. 이거 다 수사해야 됩니다. 자, 다 수사해야 되는 게 아니, 근데 더 중요한 건 이거죠. 예. 국토부의 담당 팀장인 서기관이
설계 용역 업체에다가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담당 팀장인 서기관은 왜 그랬다는 거예요? 아 그렇죠. 누군가가 이거 서기관에게 확인해야죠. 오더를 준 그렇죠. 거예요. 네, 자기의 그 자체 서기관, 판단은 아니죠. 그 서기관에게 누가 시켰겠죠. 음흠. 누가 시켰겠느냐? 정말 스스로 알아서 했느냐? 아니면 그 위에 있는 누군가가 시켰겠느냐? 이거는 당연히 흐름이 나오죠. 그러니까요. 서기관이 예. 이제 와가지고 뭐 충성한답시고 입을 다물 일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게 다 확인이 되면 이제부터는 실타래가 점점 다 그렇죠. 풀린다. 서기관 잘. 위에는 부의사관, 네, 부의사관 네. 위에는 이사관, 어. 뭐 그렇게 이렇게 됐어요? 올라가거든요. 어. 서기관 4급이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때 인수위에 파견 나오는 게 서기관 위에 국장급에 나왔을 겁니다. 그렇죠. 국장급이 한 2명 정도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중 한 사람이 차관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 사람들을 의심해 봐야 돼요. 네. 의심해 봐야 되고 여기에서 제 추론입니다만은 원희룡은 여기서 살짝 벗어날 것 같아요. 그러네. 어. 원희룡은 그때 인수위 부위원장이거든. 그렇지. 인수위 부위원장인데 보통 내가 부처에 국장으로서 파견 나왔는데 인수위 부위원장 말을 듣는다?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때 국토교통부 장관이 누구였어요? 그때는 없었지. 장관이 들어서기 전이었고 초대. 그러면 어. 그 위에 실질적으로 이 사람에게 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만한 의사결정자는 누구예요? 제가 보기에는 네. 김건희나 윤석열 라인 누군가가 직접적으로 아. 국장이나 그 위에 일장 실무진급을 네, 1급 예. 실장이나 1급 실장이나 2급 국장한테 지시를 내려가지고 너네 이거 인수위 때 좀 처리해줘. 어. 그러면 나중에 좋을 거야. 그러니까 그 이렇게 라인을 됐을 가능성이 지금 있다고. 파봐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네, 네. 왜냐하면 이게 처음부터 양평 군 단위에서 김성교 군수 시절부터 네. 뭐 거기 출마했을 때 공약에도 들어있는 내용들이었단 말이에요. 이런 게. 맞아요. 예. 이게 거기서부터 당시 뭐 여주지청장이었던 윤석열 그러면서 뭐 양평 일대 공흥지구에서 뭐 이런 비즈니스했던 최은순 이 모든 것들이 다 연결이 되는 지점이 있고 이거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유시민 장관이 극찬했던 헬마우스하고 예. 둘이 탐문 취재를 좀 했었습니다. 제가 실명은 이야기할 수 없고요. 여러분들이 검색해 주세요. 윤석열 정부 국토부 때 1, 2차관 하셨던 분들 찾으면은 그 중에서 그 인수위에 있었던 분들이 있을 겁니다. 네. 예. 그 멤버들이 연결해서 다 보면 그렇게 거리가 추정합니다. 있다. 저는. 쭉 위로 올라갈 수 있다. 근데 합리적 왜 추론인데. 본인이 그렇게 열심히 추적을 해가지고 실명까지 확인해서 보고를 했을 거 아니에요? 보고를 했죠. 네. 근데 네. 어떻게 됐어요? 뭐 그냥 넘어가더라고. 그냥 넘어가더라고. 이게 바로 여러분 박진영이 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네. 박진영 평론가가 왜 이렇게 비판적이고 비평적이고 이상하게 됐는지 여러분이 그때 그 당시의 유튜브들을 검색해 보시면은 그렇지. 저하고 헬마우스가 예. 특정인을 막 이야기합니다. 예. 막 이야기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지금 이제 뭐 시간 좀 지나면 그런 실명들도 다 올라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는 예. 수사선상에 오르겠죠. 양평 고속도로 관련 이야기를 했는데 그 집사 게이트 관련해서 이 김예성 씨가 지금 제 3국으로 도피를 했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이게 희한하게 압수수색 영장은 안 나왔었는데 체포영장 발부가 그건 됐더라고요. 우리가 하도 난리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수 떠들어서 있어요. 우리가 그런 얘기를 거겠지. 그때 했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요. 이 김건희 특검에서 올린 영장이 다 나왔어요. 이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모르고 넘어가 버리면 넘어가는 건데. 아, 그렇죠. 야 이거 문제 있다라고 계속해서 떠들고 알리면 네. 이런 상황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고. 이 사람 김예성 씨가 지금 제 3국으로 도피를 했다. 그리고 체포영장 발부됐다. 만큼이나 중요한 게 마치 김예성 씨가 뭐 비마이카, IMS 뭐 이 이야기에만 등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김건희, 최은순 일가가 뭐 할 때마다 과거부터 계속 등장을 했던 겁니다. 이 사람들 맞아요. 저기 실형 받았잖아요. 그 예, 집행유예 통장 받았었죠. 조작 의혹으로. 그러니까 잔액 증명서 조작했을 때 그 위조했을 때는 실형을 받았는데 위조를 그 전에 한 뭐 사람이고. 예. 그렇죠. 그 사람은 당사자이기도 하고 6개월의 집행유예 2년 받았고 네. 예. 최은순 씨는 1년 받았고 1년을 살았고 그 외에도 뭐 도이치 주가 조작했던 상황 속에서 도이치모터스에서 여기 막 50대 네. 렌트카 좀 저렴하게 주기도 하고 도이치모터스. 예 그리고 코바나 컨텐츠 후원했던 내용들 뭐 여러 가지 부분에 이야기가 다 등장하고 김여성이 등장하는데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이 이 사람을 수사를 했던 적이 없어요. 한 건도. 그러니까요. 예. 왜냐하면 김건희 씨와 인연이 상당히 깊다는 거예요. 서울대 이 MBA 과정부터 한 다음에 사람들이 실제로 이제 취재를 해보면 사촌 관계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내지는 그렇죠. 남매로 알았고 그리고 윤석열 당시 검사를 본인이 매형이라고 지칭하면서 다녔고 그러니까 수사에서 멀어지고 거기서 공백으로 남았던 거죠. 지금은 이제 피할 수 없게 됐겠지만 그걸 호가호위 하면서 돈이고 사업이고 뭔가 누렸던 사람인 건 좀
좀 분명한 정황들이 나오는 그러니까 거죠. 최은순 씨가 그때 당시에 이 김예성 씨를 내 조카라고 소개를 하고 다녔고 사람들이 아니 왜 성이 다른데 조카냐 그랬더니 뭐 김충식 씨 관련해서 조카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다녔대요. 이제 이거 다 그냥 나오는 얘기인데 그러면서 이 사람이 2010년도에 서울대학교 EMBA 과정에서 만나서 친해진 것처럼 하지만 실제 그렇게 그 당시에 그런 과정에서 친해졌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해주지는 않는다. 이 IMS 모빌리티의 조 대표라고 하는 사람 주장에 의하면 예. 이 사람은 그 당시에 직급이 대리밖에 안 됐었는데 이 MBA 과정이 어떻게 들어왔느냐. 김건희가 꽂아준 거다. 그 전부터 미리 사실은 그들은 알고 있었다. 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이 김예성이라고 한 사람이 한 모든 행동을 살펴보게 되면 그냥 단순히 이 MBA 과정에서 둘이 알아서 그냥 뭐 누나 동생으로 하는 그런 관계보다는 그러니까요. 훨씬 더 예. 이전부터 깊은 관계가 있었을 패밀리죠. 것이다. 거의 네. 패밀리. 그 얘기가 지금 패밀리 나오고 보호는 검사 윤석열이 오랫동안 해줬던 겁니다. 그렇군요. 네. 예. IC 주변 지역은 주거지, 공장, 주유소, 식당 등이 다양하게 들어설 수 있는 호재를 안고 있다. 쉽게 말해 IC는 인접한 도시와 연결되는 출입구와도 같다. 고속도로 IC 개발이 확정되면 인접한 토지의 시세는 빠르게 상승한다. 이럴 때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이 존재한다. 만약 내가 구입한 곳이 땅값이 가장 싼 임야인데 그 근방에 고속도로 IC가 생긴다면 그야말로 초대박을 칠 수 있다. 박근혜 정권 말 2017년 1월 12일 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을 발표한다. 그 발표 속에 국토교통부는 동서 7축지선 계획을 추진하기로 한다. 하지만 당시에 서울 어디에서 시작하여 양평 어디로 고속도로가 뚫릴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발표되지 않았다. 다만 국토교통부 주요 간부와 극히 일부 정부 관계자들만이 경기도 하남시에서 경기도 양평군에 29km에 이르는 왕복 4차선의 서울 양평 고속국토 건설 사업이 계획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해당 노선 중 일반 도로와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지점인 IC와 고속도로와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역할을 맡는 JCT가 만들어질 지점이 있었다. 경기도 광주시 엄밀히 일대인 중부고속도로와 제2중부고속도로 그리고 43번 국도가 만나는 교차점이다. 바로 그곳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의 최고 핵심 요충지다. 2017년 당시 경기도 하남시와 광주시 일대는 하남시청 인근인 스타필드 하남이 2016년에 완공되어 광주시청에 이르는 중부고속도로 인근 지가는 오를 대로 올라 있었다. 남한산성과 율범식물원을 동서로 그린벨트로 묶여있는 지역을 제외하곤 넓은 평수의 땅을 저렴하게 구매할 곳은 마땅치 않았다. 경기도 광주시청 송정동 일대는 이미 도시가 형성되어 있었다. 시청 뒤편으로 칠사산이 있는데 그곳은 땡 군부대가 있는 임야다. 만약 그 군부대가 이전하고 해당 임야가 개발된다면 서울 양평 고속도로 간 최고 요충지인 성산곡 IC 양방향 진출림로와 북광주 JCT 그리고 광주시 남종 IC 나들목이 생길 곳으로부터 직선거리 3km밖에 떨어지지 않는 이곳 임야는 초대박을 칠 것이다. 해당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노선의 종점지는 양평군 강상면으로 양평 JCT 나들목이 생길 곳이고 그곳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 일가의 임야가 무려 축구장 5배에 이르는 29필지가 있는 곳이다. 문제는 상산곡 IC 양방향 진출림로와 북광주 JCT 그리고 광주시 남종 IC 나들목이 생길 초초대박 자리에서 직선거리 3km밖에 떨어지지 않는 임야 땅의 주인이 있다. 그가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의 전 내연남으로 알려진 김충식이다. 그렇다면 그는 해당 땅을 언제 매입했을까? 앞서 언급한 박근혜 정권 말 2017년 1월 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나서 4개월 뒤인 2017년 5월 23일 해당 임야를 사들인다. 그는 임야 전체 규모 약 9만 제곱미터 가운데 22,500제곱미터를 나누어 공동으로 소유하기에 이른다. 그 공동 소유자가 바로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과 동업자 정택트 씨 간의 송사에 있어 최은순에게 결정적인 승소 판결을 내린 판사의 부인 고모 씨이다. 이들은 같은 해 6월에는 약 1만 8천 제곱미터씩을 추가로 함께 매입했다. 윤모 판사는 2006년 3월 최은순이 정택트 씨를 강요죄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최 씨에게 승소 판결을 한 판사다. 김충식은 최은순의 오랜 내연남으로 알려졌으며 정택트 사건 재판에서 적극적으로 최 씨를 옹호하고
정택택 씨를 고소하는데 동참했을 뿐만 아니라 이익 일부를 가져갈 수 있도록 한 문항을 약정서에 끼워 넣기도 했던 인물이다. 문제는 그들이 왜 군부대가 있는 쓸데없는 임야를 그렇게 많이 사들였을까? 그들은 도대체 왜 그곳 땅을 공동 매입했을까? 그리고 그 땅으로부터 불과 3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요충지가 생긴다는 사실을 알았을까?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의 오래된 지인은 다음과 같이 열린공감TV에 증언한다. 그 군부대를 이전한다는 말이 있어 지금. 그러면 거기서 돈이 무지무지 보상금이 나온대요. 군부대 이전하면 보상금이 나온다고요? 응, 그래갖고 거기를 개발을 한대잖아. 이 사람들이 사갖고 김씨가 그 저기 판사 그애하고 둘이 그거 땅은 샀고 그거를 시행을 그 누구야 저 옛날에 저 누구지 저기 윤석열이 여주지청장 할 때 바로 밑에 근무했던 놈이 그거를 일은 다 보는 모양이라 700억 준다 했던데 원장님이. 원장이 700억을 최은순 씨한테 준다? 최은순한테 그동안에 자기가 많은 신세를 져서 자기가 700억 정도 준다고 보상 나오면. 보상 나오면? 나도 그러면 번지 10억만 주라 줘야지 그러고 오더라니까. 최은순 씨가? 근데 저것들이 뭔 그 수작이 있어. 지금 거기하고 지금 이 양평 도로하고 저것들이 있는 동안에 국토부 장관을 왜 저기 원희룡이를 시켰겠어. 무려 700억. 700억을 최은순 전 내연남은 최 씨에게 주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한다. 최은순과 정택택 씨가 물고 물리는 소송전을 벌이는 와중에 윤 판사의 선고는 최은순이 승기를 잡는 중요 분수령이 됐다. 윤 판사는 최 씨가 강요, 사기 미수, 무고 등의 혐의로 정 씨를 고소한 3건의 별도 사건을 병합한 2심 재판에서 정 씨를 법정 구속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는 병합 전 3건의 1심 선고 결과를 합친 1년 실형보다 무거운 처벌이었다.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고 법리를 중심으로 보는 대법원은 이 항소심을 확정했고 결과적으로 다른 재판에서도 윤 판사의 판결은 중요한 잣대로 작용했다. 그동안 국토부는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사업을 미뤄왔다. 하지만 김건희 일가의 땅을 종점으로 하는 방안은 사업비가 크게 늘어나는데도 돌연 입장을 바꿔 추진해 그 배경에 의문이 일었다. 이렇게 확정된 서울 양평 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하남시 가밀동에서 광주시를 거쳐 양평군 양서면까지 27km 구간을 잇는 왕복 4차선 고속도로로 계획됐다. 양평군이 국토부에 보낸 노선안에 대한 건의 의견에서 종점을 김건희 일가가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강상면 병산리로 변경하는 안이 등장했다. 이 시기는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과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 전진선 후보가 양평군수로 당선된 시기와 맞물렸다. 특히 종점을 강상면으로 변경하면 경제성은 더 악화되는데도 국토부는 이를 추진했다. 그러다가 최근 해당 노선에 대한 의혹이 불거지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또다시 돌연 기자회견을 자청해 모든 계획을 취소해버리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이 정부 임기 내에는 김건희 여사님 땅이 거기 선산을 옮기지 않는 한, 그것을 처분하지 않는 한 민주당의 이 날파리 선동이 끊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원인을 제거하겠습니다. 다음 정부에서 하십시오. 저는 장관직을 걸 뿐만 아니라 정치 생명을 걸겠습니다. 자, 이제 수사를 피하기 위해서 도망도 가고 뭐 증거인멸도 시도하지만 이제 두 가지 면에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저 김건희가 간판 가면 이제 오래 살 거 아니에요. 제가 봐서는 뭐 무기징역 이 정도 나오면 실제 이게 김건희 것이다라고 이제 뭐 전제하고 보면 다 차명으로 재산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이거 아니 김건희 거 아니야 내 것이다라고 하면 다 이제 뭐 우리 기자 용어로서 내다봐야 해가지고 중간에 따먹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재산 관리가 되느냐라는 이제 현실적인 문제가 하나 있고, 저는 이해 못하는 장면 중에 하나가 조남욱 회장이 우리 나이로 지금 한 90 정도 됐어요. 나이가 90 된 사람이 김건희하고 경제공동체다 무엇이다 이 막 이런 구설에 오른다는 것이 사회적 통념으로 보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이 사람이 왜 여기에 엮여서 자기 인생을 이렇게 망치냐, 자기 아들도 망쳐, 자기 사촌 동생도 망쳐, 그리고 들어오는 놈들마다 도둑질 해가지고 이게 막 엉망진창이 돼 있을 거 아닙니까? 왜 이 사람은 어떤 인물이길래
김건희한테 엮여서 인생이 이렇게 됐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던데 아시는 대로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처음에는요, 그 엮인 게 아니라 걷어준 거죠. 김건희를. 그렇죠. 그 제가 알기로는 최은순이 그 처음에 관계를 맺게 된 게 르네상스 호텔 예. 식자재 납품을 예. 하기 위해서 엄청 거기다 갖다 로비하고 예, 잘 보이기 위해서. 아, 최은순이 또 그런 일도 했습니까? 그러니까 요양원 그런 하고 얘기가 예.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르네상스 호텔 크잖아요. 예. 거기 이제 식자재 납품권만 해도 큰 건데, 그러니까 그런 어떤 재벌, 검사, 권력자 이런 사람들한테 줄대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줄을 타서 이제 최은순, 김건희가 조나무이랑 관계를 맺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대표님이 주신 답에 정답은 모르는데, 평생을 지저분하게 산 사람들은요, 인생이 막판 됐다라고 해서 개과천선하거나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을 실토하거나 전 그런 경우 못 봤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살다 죽습니다. 예, 전 별로 기대 안 합니다. 아, 그래서 제가 이 부분과 연결시켜서 그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제 김건희와 최은순 일가, 그리고 그 일가에 맞선 정대택 씨 이야기를 또 오랫동안 취재를 하셨잖아요. 예. 안 그래도 어제 이분이 매불쇼에 출연을 하셔서 1시간 넘게 얘기를 하셨는데 듣고 진짜 우와, 이런 일이 대한민국에서 예. 일어났다는 게 너무 충격받았어요, 진짜.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충격을 이런 얘기를 재밌어 하시는구나. 그럼 제가 재밌는 얘기 좀 풀고 갈게요. 재밌는 얘기가 중요합니다. 그게 이제 재밌어 하신 부분이 정대택 씨가 예. 최은순이랑 사실은 남녀의 어떤 그렇죠. 그런 어떤 연분, 연정 이게 깨지면서 안 된 네. 거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원래 잘 얘기 안 하시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하시더라고요. 하셨어요. 정대택 씨가 오히려 이제 본인이 죄송한 건 그때 최은순의 마음을 받아줬어야 되는데 맞아요. 본인이 철벽을 치는 바람에 여기까지 오게 됐다라는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건 이제 매불쇼에서 했던 발언입니다. 차에 같이 타면 꼭 옆자리에 타고 최은순 씨가 손을 잡고 옆자리에만 탄 게 아니라요. 예. 골프 같이 치러 많이 네. 다니고요. 그게 불과 안지 몇 개월밖에 안 되는데 네. 적극적으로 그렇게 네. 합니다. 적극적으로 최은순이. 그러니까 정대택 씨가 그 몇 개월 친하게 지낸 건데 어떻게 이렇게 속속들이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적극적인 어떤 그 친분이 생겨요. 그래서 최은순 씨가 그 당시에는 그 강원도 가는 여기 서울 양양 고속도로 네. 뚫리기 전에 미시령인가? 예. 글로 넘어갔거든요. 네. 거기에 휴게소를 갖고 있었어요. 거기에 뭐 초대를 합니다. 정대택 씨를 네. 휴게소에. 그래서 굳이 자기 숙소에서 재우고. 그래요? 예, 그런 일들이 있고요. 이게 좀 취재한 얘기고 다 예. 팩트니까 말씀드리면 좀 약간 뭐라 그럴까?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모욕적이니까 이거 넘어갈게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처음에 그 김건희 씨의 아버지가 87년인가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십니다. 그때 석촌 그 호수 사거리가 있거든요. 예. 호수 사거리에 그 사거리 바로 그 모서리 네. 노른자 땅을 갖고 있었어요. 김건희 엄마. 아버지가. 아버지가. 아버지 명의로 땅이 네. 완전 좋은 땅이죠. 이거를 상속을 받아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사망 신고를 안 합니다. 저 그 얘기 들었어요. 사망 신고를 어. 며칠 미루고 예. 그 며칠 상간에 땅을 팔아요. 땅을 파는 작업을 해주는 사람이 네. 그 김건희의 아버지의 친구입니다. 부동산 업자가 있었어요. 예. 땅을 팔아주거든요. 예. 그 며칠 사이에 네. 고분과 김건희 씨의 엄마 최은순 씨가 눈이 맞았어요? 바로 살림을 차립니다. 어머. 바로. 재밌습니다.